Hey, at least I'm breathing. I know it took a while. Been looking for a sweet song aside.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정말 재밌는 제품을 가져왔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뭘 가져왔냐면 에어 텐트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에어 텐트 치고 부피가 굉장히 작죠. 무게가 8kg 밖에 나가지 않거든요. 텐트 무게 10kg 미만은 정말 작은 텐트이거나 아니면은 백패킹 텐트거나 그런데 이 제품은 사이즈가 무려 5m 가까이 나오는데도 8.7kg 밖에 나가지 않는 텐트를 가져왔습니다. 폴 텐트가 아니라 에어 텐트인데 에어 텐트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보통의 에어 텐트들 진짜 무겁죠. 한 30kg, 40kg, 가벼운 게 20kg대 무게를 자랑을 하는데 어쨌든 이 제품은 경량화를 시킨 에어 텐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봤을 때 올해 캠핑에서 핫한 키워드는 에어 텐트일 거예요. 이미 제가 에어 텐트들 많이 리뷰도 하긴 했지만 앞으로 나올 에어 텐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고파밀은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나온 제품이기는 한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신상이고요. 그리고 이 고파밀을 알고 계셨던 분들은 이너 텐트랑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텐데 제가 오늘 이너 텐트까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고파밀은 작년에 나와서 정말 핫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씩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잠깐 풀어봤거든요. 근데 미쳤어요, 진짜로. 왜 미쳤냐? 퀄리티가 정말 뛰어납니다.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제품은 아닌데 왜 비싼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구성품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게 본체, 이게 폴이 왜 들어있는지는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팩인데 저는 이런 팩 처음 보거든요. 제가 뭐 100만원짜리 텐트든 200만원짜리 텐트든 팩은 그 팩을 사용을 안 하는데 이 팩은 진짜 미쳤어요. 뭐 일단은 이 가방 케이스부터 너무 이쁜데 이런 팩이 들어가 있어요. 알루미늄 팩인데 정말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저는 팩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쁜 팩인데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요. 36g인가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런 팩도 넣어주고요. 부피도 작아요. 사실 5m가 가까이 되는 그런 도명식의 텐트들 치고 부피도 작거든요. 뭐 무게는 당연히 8.6kg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무게가 적게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원단을 좀 경량화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일단 원단 자체가 30D 나일론 66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폴리보다 나일론이 원단 가격이 비쌉니다. 거기다 더블립 원단을 사용을 해서 경량화를 좀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저렴하지는 않은데 왜 이해를 하냐면 고급 텐트에 고급 소재를 사용해서 그 정도 가격 나가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재나 뭐 소재, 와감, 퀄리티 이런 거는 그냥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열면은 스킨이 들어가 있는데 스킨은 어떤 컬러냐면 이게 영상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카키긴 카키인데 어떤 카키냐면 약간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카키예요. 약간 국방색 느낌? 카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의 카키거든요. 요런 카키 원단이 들어가 있고 원단 자체는 나일론 원단이라서 경량화가 된 거거든요. 폴리보다 좋은 나일론 원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더블 립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내구성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해도 내구성이 강한 더블 립스탑 원단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게 에어 부분인데 에어 부분은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원단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부는 뭘까요? 이렇게 보면은 여태까지 사용했던 그런 에어폴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원단 자체가 안에는 약간 비닐 같은 원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도 지퍼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수선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단 부분 있죠, 지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허니콤 원단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허니콤 원단 아시죠? 기둥 밑부분을 지탱을 해주고 이 윗부분은 본체 스킨으로 덮어줍니다. 그래서 통일감이 있어요. 보통의 에어 텐트들은 에어 받쳐주는 부분이 다른 원단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실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안 맞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는 같은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통일감 있고, 그리고 뭐 지퍼 있는 부분이나 각 봉제 부분에 심실링 처리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일단은 설치를 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 간편하게 설치가 되는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펼쳐졌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진짜 커요. 이게 거의 5m 가까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설치 정말 간단하거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팩은 딱 두 군데만 먼저 박아주시면 되는데, 그 기둥의 양쪽 끝에 보면은 가이드라인이 있는 기둥이 있는데 그 부분에 팩 두 군데만 팩다운 해주고 에어를 넣으면 되는데, 어디가 정문이냐면 지퍼가 완전히 열리는 쪽이 정면 쪽이니까 내가 놓고 싶은 방향으로 정면으로 놓고 팩다운하고 에어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에어만 넣어주면 되는데, 에어는 각 기둥마다 다 있는데 하나씩 넣어줄 필요 없이 하나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잠가 주시고 원하시는 부분만 오픈을 하고 에어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에어가 들어가면 가운데 들어가서 세워줘야 돼요. 자 여러분, 서졌죠? 여기서 마무리로 좀만 더 넣어주면 돼요. 완성됐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완성이 되는데 자립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잡아 당기면서 텐션 조금씩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해도 자립이 됐어요. 자 되는데, 그래도 에어 텐트들은 이렇게 흔들면 출렁거려요. 이게 에어 텐트들의 단점이기는 한데 가이라인 다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이라인이 곳곳에 있어요. 정말 많아요. 뭐 여기도 가이라인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있는데 각 기둥에 있는 가이라인 내려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와, 디테일 하나 발견했어. 와, 보여드려야겠다. 여러분, 보통 가이라인 어떻게 돼 있죠? 그냥 처음에 사용할 때 이게 묶여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지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웨빙끈 이렇게 잡고 누르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서 정리해 주실 때 여기다 이렇게 끼고요, 이렇게 조여주면 가이라인 굉장히 깔끔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이라인이 여기 있는 것만 아니라 이 밑에도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근데 가이라인에 이거 넣어준 거는 우와 진짜 아이디어다. 왜 그러냐면 가이라인 보통 한번 이제 설치하고 이러고 너덜너덜하게 다니거든요. 근데 요거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이런 키트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거는 진짜 칭찬해줄 만한 거예요. 가이라인 이게 되게 특이해요. 보통 가이라인 저기서 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반적인 가이라인과 좀 반대되는 그런 가이라인이에요. 이거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팩을 세게 박으면 저쪽에서 끈이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요거는 이 부분에서 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가이라인 이렇게 당겨주면 텐션이 훨씬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텐션을 위해서는 요 상단 부분에 있는 가이라인은 다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완성이 됐는데 제가 이 고파밀의 특징을 좀 알았어요. 이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몇 배는 더 이뻐요. 그러니까 그런 텐트들이 있어요. 사진빨이 더 잘 받는 텐트가 있는데, 고파밀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진빨이 좀 잘 안 받는 텐트에 좀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물로 봤을 때랑 제가 카메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정말 실물이 몇 배는 더 이쁘거든요. 이거 실물 보실 수 있으시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설치가 완성이 됐는데, 이 제품 제가 여태까지 설치해본 텐트들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은 텐트라고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어 텐트도 사실 무게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일단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뭐 사실 우레탄 창보다는 메쉬 창을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정문을 이런 식으로 메쉬창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거 메쉬창도 그냥 메쉬창 아니에요. 립스탑 메쉬창이에요. 저는 립스탑 메쉬창 이렇게 만들어준 거 정말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촘촘합니다. 이게 훨씬 비싼 소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도 이렇게 드렸지만 이 가격이 납득이 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린 게 되게 고급스러워요. 정말 원단부터 이 메쉬망 하나까지도 너무 고급스럽고, 이 부자재 제가 좀 이따 디테일 말할 때 한번 얘기 드릴게요. 와, 이 스토퍼까지 진짜 비싼 거 썼거든요. 일단 정문을 완전히 오픈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안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여유롭게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뭐 머리 걸리는 거 없이 여유롭게 생활이 가능하고, 이 가운데 보면은 벤틸도 들어가 있습니다. 벤틸창 열어줄 수가 있는데 벤틸을 완전히 오픈을 해줄 수 있어요. 벤틸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연통도 빼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화목난로 좀 이따 한번 설치를 하고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측면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냐면, 말아 올리면
측면 쪽에 메시창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풍이나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날개를 이렇게 펼쳐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타프처럼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동계 시즌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을 완전히 개방해서 올려서 사용을 하시면은 타프처럼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타프 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텐트 자체에서 타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모양을 완전히 만들어 줘 볼게요. 이 텐트 미쳤습니다. 이쪽을 원래는 말아서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날개를 펴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쪽에는 이렇게 메시 창은 안 올리고 이런 식으로 닫아줬고요. 이쪽은 완전히 열어놨는데 펼쳐주니까 그늘이 조금 더 생겼거든요. 쓸 때는 당연히 머리가 닿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쪽에 뭐 앉아서 그늘을 피해서 거실 공간처럼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출입은 웬만하면 이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이 양쪽으로도 왔다 갔다 가능해.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드 하나씩 살펴보고 그라운드 시트 한번 깔아보고 이너 텐트 설치하고 루프까지 한번 덮어줘 볼게요. 자, 여러분, 실내로 들어오면은 이런 부분 무슨 쇠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고리도 하나가 있고, 이게 뭐냐면 에어 텐트들 바람이 진짜 심하게 불면은 여기가 이렇게 막 출렁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까 폴대가 하나 들어 있었잖아요. 그 폴대를 이 가운데 이렇게 끼고 잡아주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버티겠죠. 근데 웬만한 상황에서는 사실 요 폴대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뭐 바람이 진짜 심하게 불어도 버틸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가운데 센터폴 하나 올려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저는 요거를 빼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밸브 에어 같은 경우는 혹시나 뭐가 이 기둥이 바람이 하나가 빠지면 다 빠지잖아요.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요 클립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닫아주면은 독립적으로 이게 이제 바람이 빠져도 나머지 기둥들이 잘 버텨줍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는 이렇게 닫아 주시는 게 좋고, 바람을 뺄 때는 이걸 다 풀고 빼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다음에 바람 빼고 넣을 때 이게 막혀 있으면은 이쪽으로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쪽은 메시창이 있는데 이쪽은 창이 없잖아요. 이쪽에 메시창이 있는데 이 메시창 부분은 이렇게 내려주시고 요 위에 끝직이 있어요. 이렇게 찍찍이 떼면은 이쪽으로도 메시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메시창은 이렇게 말아서 감아줄 수 있는데 이 스토퍼가 저는 처음 봤거든요. 되게 특이한 스토퍼예요. 보통의 스토퍼들 보면은 어떻게 하죠? 그냥 이렇게 걸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는데 요거는 되게 특이해요. 뭐냐면 스토퍼에 자세히 보면은 요 고리 같은 게 있어요. 요 부분, 요 고리에 이 끈을 걸고요. 그리고 이게 손잡이가 하나가 있어서 이 손잡이를 잡고 쭉 눌러주면서 조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일반적인 스토퍼보다 딱 봐도 비싸 보이거든요. 이게 스프링 스토퍼보다 훨씬 튼튼해 보이고 구조도 꽤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풀 때도 굉장히 간편하게 이렇게 풀면은 쉽게 풀리거든요. 사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고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것들은, 요거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풀 때 힘든데 요거는 진짜 풀리는 것도 굉장히 쉽게 풀려요. 자, 이 부분에 이렇게 고리 걸고요. 잡고 당겨주면 되고, 풀 때는 이 고리를 풀면 쉽게 풀려요. 어쨌든 이런 스토퍼까지도 굉장히 고급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단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30D 나일론 원단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보면은 이 메쉬망도 나일론 원단이에요. 립스탑 원단이고, 이게 제가 만져봤던 메쉬망 중에는 가장 촘촘합니다. 뭐 벌레가 들어오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거의 그냥 일반적인 원단 얇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바람이 신기하게 또 들어와요. 이 원단을 통과를 해서. 어쨌든 이런 메쉬망도 정말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고급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 이제 이너 포켓 같은 경우도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후면 쪽으로 4개가 들어가 있어서 수납 같은 거는 저쪽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상단 쪽으로 벤틸 창이 총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모든 벤틸이 다 오픈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는 오픈해놨고 여기도 오픈되고요, 여기도 오픈이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사실 그라운드 시트 까는 거 좋아하지는 않은데 깔아볼게요. 일단 그냥 이 각 기둥에 이렇게 걸면은 설치는 끝나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시트 설치가 가능하고요. 우물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우물이기 때문에 밑으로 벌레가 들어오는 거나 이런 거는 좀 더 잘 막아주겠죠. 이 상태에서 이너 텐트 한번 설치해 볼게요. 이너를 설치를 해줬는데 이너가 좀 특이해요. 이게 일자 이너가 아니라 요렇게 한 90도 정도 각도로 꺾인 이너거든요. 그래서 안에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서 좀 모양이 독특하기는 하거든요. 저는 사실 요거 반 이렇게 채우는 이너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너가 생각보다 작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꺾어서 만들어져서 안에서 양쪽에 2명씩
총 4명이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양쪽으로 각각 더블 매트 정도? 150은 안 되고 한 120 정도의 폭이 나오기 때문에 4명이서 잘 수 있거든요. 보통 이런 텐트들 단점이 거실형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이 사용하기 힘든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족이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문 완전히 개방 가능하고, 저 뒤쪽으로도 메시창이 있고요. 저 메시창도 완전히 열립니다. 그리고 이쪽은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메시창만 오픈을 해줄 수도 있고, 나중에 잘 때는 여기를 완전히 막아줄 수도 있어요. 머리는 닫기는 단데, 그렇다고 막 이게 완전히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위에도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안에서 그냥 적당하게 잘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충분히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루프를 이렇게 씌워줬는데, 루프는 동일 원단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루프를 씌워주니까 그냥 원래 텐트가 이런 모양이었던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이쪽 이제 입구 쪽 부분으로 이렇게 우레탄 창 들어가 있고, 저 이제 벤티 창은 나머지는 다 막혀 있는데, 이쪽 부분이 이렇게 오픈이 되기는 하는데, 뭐 화목난로나 이런 거는 루프를 씌우면은 넣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퍼가 하나가 더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레탄 창 지퍼를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레탄 창 연결하면은 동계 때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 지퍼 YKK 지퍼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퍼를 사용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루프를 씌워놔서 텐션이 좀 이래서 그렇지, 루프 안 씌우고 우레탄 창만 사용할 때는 이렇게 텐션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우레탄 창 설치하시면은 동계 시즌에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26연통을 저 부분에 안 해놓긴 했는데, 저 삼각형이 굉장히 넓어요. 이제 연통 빼도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스킨에 데미지 입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대신 안전을 위해서 이중 연통이나 혹은 그 방염원단 둘러주는 게 좋겠죠. 저는 오늘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일단은 저렇게 사용을 하는데, 일단 바람이 안 부는 날이라서 저렇게 사용하는 거지, 바람 불면은 연통 흔들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파미르 에어 300을 리뷰를 해봤는데, 이런 돔 형식에서 에어 텐트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고파미르는 사실 이런 디자인을 가진 에어 텐트 중에는 정말 독보적인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컬러도 이쁘고요.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사진이 못생기게 나오는 거예요, 영상이. 실물로 봤을 때 정말 이쁘고요. 그리고 소재, 봉제, 마감 퀄리티는 거의 최상급 재질을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가형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금액대가 있는 하이엔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뭐 비싼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과 거의 동급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국내 브랜드에서 제작을 한 제품이고, 생각보다 꽤 안정적으로 잘 받쳐줍니다. 그리고 이런 돔 형식 안에서 안에 이너 텐트도 있고요, 그라운드 시트도 있고, 루프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5명, 6명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설치가 너무 편해요. 에어 텐트들 편한 거 알고 있었는데, 단점이었던 게 무겁잖아요. 근데 그 무게가 사라지니까 정말 가볍게 캠핑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메쉬망도 다 들어가 있고, 우레탄 창도 있고, 메쉬망 창도 굉장히 크게 뚫려 있기 때문에 뭐 개방감이나 이런 것도 정말 워낙 좋습니다. 어쨌든 이미 많은 후기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후기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셔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최 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